나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과연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또 하나의 감동 소비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혹시 나 역시 화면 속 아이의 눈빛을 빌려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왜냐하면 김한율이라는 이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함께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를 단순한 눈물의 주인공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다. 내가 무명전설을 보며 느낀 건 연민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고, 그 복잡함 속에는 이 아이의 가능성과 프로그램의 선택,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의 태도까지 함께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무명전설 첫 방송이 나간 날, 나는 그저 또 하나의 트로트 오디션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TV를 켰다. 이미 현역가왕 시즌 3이 방영 중이고 트로트 경연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약간 지쳐 있었다. 실력은 출중하지만 이미 여러 번 얼굴을 본 가수들이 또다시 무대에 서고, 사연은 조금씩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하게 반복되는 장면을 보면서 감동의 밀도가 점점 옅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명전설은 첫 회부터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분당 최고 시청률 7.213%, 동시간대 예능 1위라는 숫자는 결과일 뿐이다. 내가 더 놀란 건 방송이 끝난 직후의 분위기였다. 커뮤니티와 SNS가 동시에 들썩였고 특정 참가자의 이름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이름이 바로 김한율이었다. 보통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참가자라 하더라도 몇 회차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무대 스타일을 확인한 뒤에야 시청자들이 자신이 응원할 인물을 서서히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명전설은 처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한율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참가자 중 한 명입니다. 처음에 그 반응이 단순히 어린 참가자에 대한 호기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상이 이틀 만에 370만 조회를 넘겼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건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시청자들은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이동한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조회수가 쌓이고 댓글에서 새로운 최애가 생겼다는 말이 반복된다는 건 감동을 넘어선 무엇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나는 그것을 팬덤의 시작이라고 본다. 아직 정식 팬클럽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음원 성적이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그를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속도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한율은 9살이다. 이 문장은 너무 쉽게 쓰이고 너무 쉽게 소비된다. 하지만 나는 그 나이를 단순히 어리다는 수식어로만 쓰고 싶지 않다. 무대 위에 선 김한율의 표정은 분명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단단했다. 내 이름 아시죠?를 선택했다고 말했을 때 그 이유는 길지 않았다. 엄마를 위해서 라는 한마디였다. 그 말이 스튜디오의 공기를 바꿨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특히 장민호의 눈가가 먼저 젖어들었다. 그런데 정작 김한율은 울지 않았다. 그 장면이 나를 오래 붙잡았다. 나는 그가 왜 울지 않았는지 함부로 해석하고 싶지 않다. 다만 분명한 건 그는 감정을 과하게 끌어올리지 않았고 슬픔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노래에 집중했다. 고음이 완벽하게 열리지는 않았고 호흡도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 미숙함이 오히려 진짜처럼 느껴졌다. 완벽하게 계산된 감동이 아니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목소리 안에서 나는 아이의 진심을 보았다. 그가 노래하는 동안 나는 그가 누군가에게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이 엄마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제목은 지문이면서 동시에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족 이야기에 집중한다. 어머니의 상태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떠돌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추측도 따라붙는다. 나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많지 않다. 다만 분명한 건 그는 엄마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점이고 그 공백이 그의 말과 노래에 스며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 이상을 단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9살이고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가 한 아이의 현재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무명전설은 김한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방송은 그의 노래 직전에 화면을 끊었고 예고편을 통해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이것은 분명 전략적인 편집이다. 나는 그것이 영리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조심스러워진다. 김한율은 지금 참가자이면서 동시에 프로그램의 핵심 장치가 되었다. 제작진이 감동을 반복적으로 증폭시킨다면 시청률은 당분간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감동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소비되면 힘을 잃는다. 나는 무명전설이 이 지점을 어떻게 넘길지 궁금하다. 이 프로그램은 제목 그대로 무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가수들의 재도전이 아니라 처음 보는 얼굴을 중심에 세우겠다는 방향이었다. 이 전략은 분명 통했다. 수요일 예능 1위라는 결과 넷플릭스와 웨이브 상위권 진입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다. 특히 2030세대가 SNS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통적인 시청층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김한율은 그 확장의 상징처럼 보인다. 어린 나이, 맑은 목소리, 과장되지 않은 태도는 젊은 시청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미지로 다가간다. 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한다. 만약 김한율이 초반에 탈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그가 떨어진다면 프로그램은 공정성을 증명했다고 평가받을까? 아니면 차가운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인단대로 그가 계속 올라간다면 일부는 감정서사에 기대고 있다는 의심을 할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김한율을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이번 시즌의 균형을 시험하는 존재라고 본다. 나는 그가 상처의 상징으로만 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9살의 아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은 분명 가심을 친다. 그러나 그 문장이 그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노래를 잘한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한 잠재력이 있다. 만약 그가 다음 무대에서 감동이 아닌 성장으로 우리를 설득한다면 그 순간 그는 화제의 중심을 넘어 실력으로 인정받는 참가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김한율을 감동의 아이콘으로 구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서사로 확장시킬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택했으면 한다. 이 아이가 눈물의 장면으로만 기억되지 않고 몇 년 뒤 돌아봤을 때 그때 그 무대에서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도 그를 연민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의 목소리를, 그의 가능성을, 그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동행자가 되었으면 한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제작진입니다. 김한율의 이야기가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김한율의 실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저는 그 감동적인 첫 무대 이후로 이 아이에게 수백만 명의 또 다른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겼다고 믿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인생은 언젠가 상처를 어루만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그에 걸맞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가 들려줄 다음 노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